이번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좋은 건 뭐든 따라해보고 싶은 따라해본 닭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 내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온라인 건물주, 패시브 인컴, 디지털 노마드, 좋아요 만들고 싶죠?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 파이프라인도 구축해 가면서 우리들만의 장사를 시작할 수가 있죠. 그 장사를 시작하는 첫걸음,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사업자 등록증에 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장사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일 끝나고 부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만 하다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부업이 있었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 도전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온라인 스토어 판매. 요즘에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개인으로 시작해서 얼마든지 온라인 스토어를 입점해서 판매를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 몇몇 곳은 사업자 등록증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추가돼 있더라고요. 그것들이 등록이 되어야지 정식으로 입점을 할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 중에 기본의 기본, 사업자 등록증 만들기를 한번 실천해봤어요. 제 첫 번째 일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구글 크롬, 네이버 엣지 어느 검색 포털이든 상관없어요. 검색창에 국세청이라고 검색만 해도 밑에 국세청 홈택스라고 나올 거예요. 그걸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일단 내가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 같은 업무를 진행하려면 내 공용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공용인증서가 무엇이냐?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라고 불리던 것이었어요. 은행 업무 보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으셨죠. 공인인증서. 이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공용인증서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인증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으면 앞으로 옛날 공인인증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공용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공용인증서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공용인증서부터 등록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공용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사업자 등록증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공용인증서가 없어서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신다면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공용인증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은행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공용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셨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신청 제출이란 란을 마우스로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 괄호치고 개인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시면 돼요. 나는 법인 기업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법인을 클릭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개인 사업자를 먼저 등록하신 후에 1년의 서류와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신청을 하셔야 돼요. 법인 사업자를 개설하는 게 예전보다는 쉬워졌다고 해도 그래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거니까 그것부터 시작해봐요. 사업자 등록증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상호명. 상호명은 원하시는 걸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돼요. 온라인 스토어에 입점했을 때 실제로 내가 내놓는 상품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명은 많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르기 편하고 내가 입점할 종류에 맞는 이름이면 더 좋겠죠? 상호명을 적으신 후 별표가 쳐져 있는 주요 정보들을 입력하고 나신 뒤에 제일 관건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업태예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사업자 등록증을 낼 것인가. 예전부터 나는 이런 사업을 할 거야, 이런 종류를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있으시다면 그걸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요. 주업태, 부업태. 그러니까 주업태가 내가 할 카테고리가 되는 거겠죠.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막혔어요. 다른 것들, 내 주 사업 소재지, 그리고 사업자의 수, 타인, 공동사업자 여부, 이런 것들은 제가 혼자 시작하는 거고 그냥 집에서 하는 거라서 제 집 주소를 등록하고 사원은 나 한 명, 그리고 공동으로 사업하는 사람 없음 이라고 간단하게 표시했으면 됐는데요. 이 업태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태에 관한 란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같이 옆에 붙여놓았지만, 그걸 눌러서 확인을 해봐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100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0가지가, 몇백 가지가 장난 아니에요, 정말. 저 그거 다 보다가 앞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보고 졸고 있었더라니까요. 저는 액세서리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싶어서 제일 앞에는 액세서리 귀금속업을 크게 등록을 한 다음에 주 업태에서는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내가 처음에는 액세서리를 시작해서 귀걸이, 목걸이 팔찌, 머리핀, 팔찌 등등을 하다가 나는 평소에 이런 속옷 같은 것도 한번 달아보고 싶었는데 속옷도 넣었다가 그럼 이것도 좋겠다 막 하고 어차피 부업체니까 상관없지? 라고 제가 엄청나게 부업체에다가 넣은 거예요. 아니, 사업자 등록증이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막 넣으면 어떡해.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너무 많은 목록을 보고 너무 다 맞는 것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넣다 보니까 부업태 종목에는 넣는 게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넣었죠. 내심 이런 기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니다 싶으면은 홈세트에서 결과로 아니다, 다시 해라 라는 결과를 보내겠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국세청이 생각보다 친절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이렇게 업체를 왕창 넣은 다음에 신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일요일날 등록을 했거든요. 지역번호가 오길래 뭐지? 하고 전화를 받아왔죠. 그랬더니 여보세요? 네, 여기 국세청인데요. 따라 해본 당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네,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 이 업태 쪽에 뭔가 많이 등록이 돼 있으세요. 네. 그런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업태, 나 잘 모르겠다 한다고 못해, 안 해 라고 할 게 아니라 저처럼 무모하게 막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전화를 한다니까요. 생각보다 매우 친절해서 놀랐어요. 국세청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제대로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를 등록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온라인 상점을 열려면 주 업태에 전자상거래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몰랐지 뭐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네네네, 그렇게 하는 거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네, 지금 과세 기준을 일반 과세로 신청을 하신 거죠? 네, 그거 사실 그냥 뭐 사업자 내는 거라서 그냥 일반 내는 거니까 뭐 일반이라고 표시했는데 왜요? 그 차이 알고 계세요? 네? 어떤 차이요? 일반 과세랑 간이 과세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됐는데요? 네, 일반 과세는 10% 부가세가 붙거든요. 지금 하시는 게 세금 계산서로 떼서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일반으로 그냥 신청한 건데. 그럼 간이로 바꿔드릴까요? 네, 간이로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과세를 일반으로 할 것이냐 간이로 할 것이냐. 우리는 아직 정식으로 사업이 펼쳐진 것도 아니고 매출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일반 과세를 신청을 해버리면 일일이 10% 부가세를 떼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일반 과세는 일정 매출 이상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내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국세청에서 신고 요청이 들어올 텐데 제가 뭣도 모르고 그걸 누른 거예요. 근데 아주 친절하게 간이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사히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나오게 된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업자 등록증에 관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발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수정을 하게 됐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사업자 등록증 내기 쉽다. 그거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일단 해보고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쉽긴 쉬웠어요. 하지만 업체 선정에서 저는 4시간인가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저처럼 업태나 다른 목록에서 모르겠는데 라고 주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신청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저처럼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렇게 이 조건은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하세요 라고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 나오겠죠. 제일 좋은 상황은 저처럼 전화가 와서 이게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폭염이 지속되고 있죠. 저도 밖에 나가자마자 땀이 주르르르 흐르는 그런 계절이에요. 저는 자외선 걱정도 좀 되기 때문에 얼굴에는 꼬박꼬박 선크림을 바르는데 팔에는 선크림을 바르는 걸 자꾸 까먹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요즘에는 쿨토시를 팔에다가 끼고 다닌답니다. 다른 어떤 분들이 보셨을 때는 저 사람 패션이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의 피부, 코가 우선이니까요. 그럼 저는 수업하러 가볼게요. 안녕.